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유미 당원의 문준용 취업특혜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여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진상조사단 활동과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초 문준용 취업특혜와 관련된 제보를 하면서 제출했던 SNS 메시지 내용과 녹취 파일이 허위로 작성한 것을 숨기고 있다가 6월 하순경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관련 내용 일체를 스스로 밝힌 사건입니다. 현재 이유미 씨는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오늘 이 씨의 제보 내용을 당에 전해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들의 검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의당은 이 씨가 조작 사건을 밝힌 직후인 지난 6월 25일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대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저와 권은희 의원, 이건태 변호사 등 3명으로 지난달 27일 구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핵심 관계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시 제보에 대해 검증을 담당했던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이외에도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까지 총 13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및 전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진행됐습니다. 첫째는 이 씨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당내외 인사의 직간접적인 조작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당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당시 대선 캠프의 제보 자료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제보 검증 과정에서 부실한 조사는 없었는지의 여부는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이고 당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 내부에서 이유미와 공모한 자가 있다면 검증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미의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조작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미는 6월 20일경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 후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본인에게까지 6월 26일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오자 자신의 증거 조작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에서 사실 일체를 6월 24일을 전후해 조성은 전 비대위원 및 대선 시기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에게 털어놨습니다.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당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24일 최초의 자백을 들은 후 그 다음 날인 25일 밤늦게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우미 씨 등 5자 회동을 통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우미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이날 이 모임을 전후로 증거 조작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가담 여부입니다. 이준서는 4월 말경부터 이우미로부터 파슨스 스쿨에 지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준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우미는 이준서의 요청에 따라 파슨스 스쿨 출신인 김익순이라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며 여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이준서는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물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우미는 최초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 메시지 캡처 화면을 조작해서 제공하였고, 뒤이어 음성 녹음 파일까지 남동생을 동원해 조작해서 이준서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증거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냐, 또 이준서가 기자회견을 전후로 특정 시점에서 조작 여부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작을 지시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저녁 5자 회동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유미는 이준서의 거듭된 자료 요구 압박에 못 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라도 조작을 지시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이유미가 답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동에서 이유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진술을 했다고 모든 참석자들이 진술을 하고 있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유미의 관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혐의 내용을 이준서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유미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이준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였지만 그 제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5월 5일 이전 내용은 모두 삭제된 채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전후로 이준서가 조작 여부를 알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5월 8일경 이유미가 이준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으나 두 사람이 별도의 바이버 대화창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당시 사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화 내용을 너무 확대해서 밝혔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낸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이 이준서의 진술 내용입니다. 다만 이유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은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준서와 이유미가 해당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당 고위층에게 보고 내지는 공모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준서는 해당 제보를 입수한 5월 1일경 관련 내용을
언론사 3사의 기자들과 박지원 대표에게 알렸습니다. 우선 지난 29일 중간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박 전 대표는 이준서가 제보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중간조사 발표 이후 이준서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당시 박 전 대표와 한 차례 통화를 한 내용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한 것이 아니라 이준서가 바이버를 통해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는 내용의 간단한 통화 내용이었음을 양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전 대표와 이준서 간에는 어떠한 통화나 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관련 여부입니다. 5월 5일 해당 보고가 나가기 전까지 당내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안 전 대표에게 이 건과 관련해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준서나 이유미 등이 안 전 대표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월 5일 이전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전송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전 대표의 휴대전화기 기록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이준서와 안 전 대표와 진행된 5분간의 면담에서도 이준서는 대선 시기에 고소 고발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당의 관심이 너무 없어서 서운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 이유미의 구명과 관련됐거나 고소 취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었다는 진술을 안 전 대표와 이준서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준서는 안 전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유미의 고소 취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이유미에게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유미가 고소 취하에 관심이 많았고 이유미가 불안해하고 있어서 안심시킬 취지였기 때문에 안 전 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노라고 이유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유미가 6월 25일 안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경우 오전 7시 3분경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전해들은 시간은 9시 47분경입니다. 안 전 대표와 이유미와의 관계를 보면 이유미와는 최근 1년 동안 지난 2016년 총선 무렵인 지난해 3월, 올해 2017년 2월 등 두 차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이유미가 보내온 바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 다 안 전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서와의 관계는 창당 후 총선 직전에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기 직전에 벤처기업가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캠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문자를 한 번 받았고 5월 8일 날 문자, 또 대선 직후의 문자 등 세 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상조사단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간 또 안 전 대표와 이준서 간의 관계가 사건을 공모할 만큼 친분이 높다고 자주 연락하거나 친분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 대선 캠프 보고 라인에 있었던 장병환 선대위 총괄본부장 역시 5월 5일 당시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어 해당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회견 전에 보고받거나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증거 조작과 관련해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다만 그 이후에 5월 8일경에 이준서가 알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인지하였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이유미의 제보 내용에 대한 당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4일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은 이준서가 제공한 당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5월 4일 오후 2시와 8시경 이용주 의원 사무실에서 같이 모여서 확인하고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검증은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가 누구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에 관해서 당시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부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연일 문준용 특혜 취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던 중 진실된 물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보자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 그 상황에서 이유미가 제공한 카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김모 씨와 박모 씨가 실제로 파슨스 스쿨의 동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녹취록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 등이 실제 유학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증거 자료를 당에 전달해 준 사람이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이었다는 점 등에서 제보자 등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보자, 소위 녹취록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명선거 추진단에서는 이준서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준서는 제보자의 보호의 중요성, 또 그 사람들의 신변 보호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제출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된다는 거듭된 요구에 이준서는 카카오톡에 등장하는 2명 중 1명인 김모 씨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제공된 주소를 기자단 대표를 통해서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원 확인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검증 과정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제보자인 김모 씨와 문준용의 파슨스 입학 시기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실 검증과 관련해서는 당이 보다 확실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전에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저는 당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외부 인사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책임지고 맡게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진상조사단장을 수차례 고사하였지만 적절한 인사도 없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이 스스로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자는
의견에 어쩔 수 없이 수락하였습니다. 안철수 전 당대표 대선 후보와 박지원 전 당대표까지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 과오를 씻는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해보면서 우리 내부의 검증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아가 혹여라도 우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참담한 일을 꾸민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의당이 증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채 보도가 된 것은 입이 100개 1000개라고도 할 말이 없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공당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것은 또 상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유미 씨의 검찰 출석 직전의 문자를 바탕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평당원 한 명이 꾸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국민의당이 진상조사해봐야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순사가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당의 검증 시스템은 증거 조작을 걸러내지 못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검증에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한 정당이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닙니다. 앞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금 정확한 결과를 내놓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줄 의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한편 나중에 검찰에서 오늘 저희 당의 발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미칠 후폭풍도 한편 걱정됩니다. 또 검찰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을 미리 오늘 발표를 통해 얘기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당내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점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멍에를 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어떠한 것도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말 그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양심을 걸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중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도 과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날짜가 5월 1일 지금 그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박지원 전 대표의 전화 통화 기록을 다 조율했습니다마는 발신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서 최고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 전화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서 대표가 최고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해버려서 이준서 전 최고의 통화 발신 내역 기록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표의 통화 기록에는 수신 기록이 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5월 1일) 오후 6시 20분에 김갑수 비서관이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준서 씨에게 통화하셨습니까?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고 곧바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로부터 17분이 지난 5월 1일 오후 6시 37분에 이준서 비대위원이 김갑수
당시 수행하는 국장에게 네,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통화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시간은 나오지 않고요. 그거는 이준서 최고의 그 아마 통화 기록을 나중에 열람하면 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통화 기록을 다 조회해가지고 이준서와 통화하지 못하게 전제장을 냈는데 네.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통화 기록에는 아시다시피 발신한 기록 내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발신한 기록 내역과 문자만 나옵니다.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박지원 대표의 통화 기록을 다 받았고요. 또 김갑수 국장의 통화 기록까지 다 받았는데 김갑수 국장의 통화 기록에도 문자를 보낸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근데 박지원 대표의 6333 이 폰 발신 내역을 전부 다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그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통화 내역에 기초해서 박지원 대표가 나 한 것이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다음 날 이준서 최고를 그 전날 발표한 것을 기초로 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준서 최고가 한 번 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아마 그때 김갑수 국장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사건 당사자인 이금희 씨에 대한 관계 설정이 안철수 대표와 그 국민의당의 관계 설정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제가 그거는 아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안철수 대표의 휴대폰에서 이유미 씨와의 문자 내용, 주고받은 내용, 또 바이버에서 혹여라도 주고받은 내용을 전부 열람을 하고 해당 내용을 전부 다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한 제가 휴대전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1일 오전 9시 9분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수갑 공천 태풍 상황 좌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승용 의원 개입으로 전체 예비후보 상경하여 항의 면담했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3월 21일. 뭐 주승용 의원님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안 할까도 했는데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자가 쭉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 21일에 나오고 바로 2017년 2월 15일 날 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번 6월 25일 날 아침 7시 3분에 온 문자가 3개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고 답한 것이 안 나옵니다. 2017년 2월 15일 날 오전 11시 34분에 한 문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유미입니다. 오늘 카이스트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재직하시던 시절 동료 교수님들이 얼굴 한번 뵙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학생회관 일정 마치시고 N5관 가로 열고 예전 근무하시던 건물 가로 닫고에 들러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수님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도 소속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문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이겁니다. 의원님 이유미입니다. 어제 이준서 위원과 면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고소 일괄 취하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까지 된다고 하니 저는 정말 미치도록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속히 고소 취하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아까 이준서 의원을 전날 만났는데 이유미 씨는 이준서에게 고소 취하 얘기를 꼭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었고 이준서는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유미한테는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준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당시 그 사건이 굉장히 중하였다면 고소 취하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자기는 그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조작된 사실을 그때까지도 몰랐기 때문에 정작 제보자, 소위 말하면 김익순 씨하고 박미주 씨, 그분들 그 두 분이 검찰에 가서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유미가 왜 저렇게 고소 취하에 대해서 애절하게 목매는지 솔직히 자기는 이해를 잘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검찰에서 당일 하다가 고소당해서 검찰에 처음으로,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당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중에서 지도부 중에 세 분 언급가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장경환 총괄선대위원장이 하셨는데, 당시에 이용주 의원께서 상황실로 서면 정도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서면 보고가 어떤 식으로 지도부에 공개됐는지 파악되겠습니다. 5월 5일 오전 9시에 열린 당의 상황회의에서 당시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출석해서 당일날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확인됐습니다. 이후에 총괄선대본부나 아니면 중앙선대위라든지 그쪽으로 상부로 올라갈 수 있어야지 정상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 여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선대위에서 상황실에서 보고만 했고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개별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다면은 아무리 그 지방에서 총괄선대위가 하더라도 적어도 총괄선대본부장 이상급에서 한 번쯤에 뭐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분들, 그러니까 뭐 상임선대위원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한 진술은 좀 섣불하셨습니다. 직접 라인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장병환 총괄선대위원장, 또 박지원 대표, 안철수 대표에게 확인을 했고요. 그 위에 분들에게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 이용주 의원이 아침에 상황 보고를 한 이후에 그 부분을 다른 위에 계신 윗선에게 오늘 11시에 이런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보고라도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제가 질문했습니다만은, 이용주 의원은 그 부분은 당시에 이미 문준용 씨가 하루에 5건 이상씩 계속 논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선거 현장에서, 특히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뚜벅이 유세 중이었고, 또 박 전 대표나 장병환 의원도 지방에서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언급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본인 책임하에 그냥 발표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준서 씨가, 네. 이준서 씨가 그 안철수 전 대표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물었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후보님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고 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작년에 국민의당 창단 이후에 총선을 치르기 직전이다. 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벤처 기업가로 소개를 했다. 그 당시에 이준서 대표와 또 다른 청년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천정대 대표 쪽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 청년 중에서 또 안철수 대표 쪽에서 청년을 한 명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그동안 알게 된 여러 벤처 기업가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이 부분은 이준서 씨에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준서 씨에게 별도로 또 안철수 대표, 제가 모든 조사를 할 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별도로 진술을 들어보고 그 진술을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만 종합해서 양쪽 얘기가 일치하는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준서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를 했고 이준서 씨의 진술은 김진화 대선 때 선대위원장의 소개로 안철수 대표와 알게 되었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김진화 씨라는 분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 과거에 같은 회사에 김진화 씨가 대표 이준서 씨는 디자인 팀장으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진화 씨에게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본인은 새누리당만 아니면 갈 수 있다,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안철수 후보 측에 안철수 당시 대표죠. 대표의 측근이 전화가 와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 뒤로 어디로 와라 해서 갔더니 벤처기업가 2명, 자기하고 다른 한 명 2명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셋이서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됐다. 그리고 그날 자기 카톡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그날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으로 제가 여쭤보는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만나게 된 경위가 그날은 이준서 씨가 이제 검찰에 그런 출석이 될지도 모른다. 또 이유미 씨가 26일 날 출석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이유미 씨가 이준서에게 이제 전화를 몇 번 한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이유미 씨에게 좀 미안한 면도 있죠. 어쨌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사건에 같이 왔는데 이유미 씨가 또 검찰도 가야 되고 본인도 또 검찰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송강 변호사에게 그 아쉬움을 토로를 했답니다. 송강 변호사에게 뭐 내 개인 일 한 것도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당일 하다가 고소고발됐는데 그 뒤로 당이 너무 나몰라라 한다.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송강 변호사가 그러면 내가 안 대표님에게 한번 만나서 당신이 그런 아쉬움을 얘기할 수 있도록 내 주선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송강 변호사가 김도식 전 보좌관에게 연락을 했고 김도식 보좌관과 이준서 씨가 통화를 해서 정확한 미팅 시간을 잡게 되었고 김도식 보좌관이 그러면 며칠 날 와라. 그 시간에 안 대표가 아마 내일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나하고 주로 얘기하다가 안 대표한테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라. 이렇게 해서 오후 3시경에 24일이죠. 24일 오후 3시경에 방문하고 안 대표는 약 5분 정도 김도식, 안 대표, 이준서 씨 3명이 면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권양숙 여사 신청권으로 한번 국민의당이 상환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급력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파급 시기도 확인을 하지 않으시고 하드스쿨 종류인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조작까지는 몰랐더라도 그럼 약간의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그냥 덮고 이렇게 묵인 하에 진행이 되는 건 아닌지. 이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로서 과거의 회계사로서 오랜 일을 해보면 말이죠. 일이 터지고 회계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분식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보면 야 당시 회계사들이 어떻게 이런 것도 몰랐지? 라고 그런 비판과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조작된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몰랐을까? 이런 것만 좀 더 검증했으면 알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핫했고 나름대로 또 점검할 것은 나름대로 점검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또 대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고 시간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뭐 이제 대선이 가까웠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그런 원인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 한편으로는 5월 4일 날 오후 3시에 이용주 의원이 권양숙 여사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다면 검증팀에서 만약에 조작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5월 4일 날 검증팀장으로서는 대단히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파스시스쿨 동료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입학 파스 그거는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제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김익순 씨라는 사람이 파스스 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박미주라는 사람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파스스쿨 동문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두 명이 파스스쿨 동문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 또 김익순 씨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 나서 이메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또 페이스북에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이메일도 이메일 주소가 맞기 때문에 아, 이것은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예. 박지원 대표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간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거라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통 발신을 기록에 남지만 착신을 하더라도 몇 분간 통화했는지 언제 통화했는지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안 그거에 나온다니까요.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거는 본인이 통화 지금 발신 기록만 띌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뛸 때는 검찰에서는 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거는 그거는 5월 1일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최근 휴대 내역에 그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준서가 따로 전화를 해서 제보 내용 확인까지 부탁하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네, 본인이 알았다고만 하고 본인은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진술을 했습니다. 중간 결과 발표 때는 박지원 대표랑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는 박지원 대표가 아예 기억을 못해서 안 했다고. 네, 맞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또 본인의 통화 발신 내역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통화한 사실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준서의 그 발언 또 수행국장의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통신사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박정 대표 휴대폰에는 아까 장 기자 말씀했지만 착신한 기록도 분명히 나올 텐데 네. 휴대폰은 거기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휴대폰에는 저희가 볼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휴대폰에서 어떻게? 아니 받은 사람도 박지원 확인할 대표는 알 거야. 박정 대표 자기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에 내가 안 했더라도 자기 휴대폰에는 받은 기록이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신사의 기록에는요, 그게 발신한 기록만 숫자별로 언제는 나오겠지만 네. 휴대폰에는 착신한 기록까지 다 남게 마련인데 휴대폰을 실제 유성상 휴대폰을 보면 네. 거기 착신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기록에. 안철수 대표가 김용민 씨한테 죽고 싶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답변을 안 했다고 그게 일간에서는 크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내용이 좀 심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안 대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유미 씨에게 문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딱 뜨니까 알았지만 열어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용주 의원에게 열어보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용주 의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 아까 이유미 씨한테 문자가 왔었는데 해서 이유미 씨의 문자를 열어보고 그때 그 문자 내용을 보고 나서 이래서 이유미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인식을 하고 그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용수 의원한테 전화를 받은 게 오전 9시. 예, 9시 47분입니다. 통화 기록 조회하실 때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일반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바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걸로도 통화가 가능한데 혹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신 거예요? 바이버 통화라든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예. 근데 바이버로는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지난번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박지원 대표의 바이버 방에 이준서와 제가 그 6333 바이버와 지금 두 개죠. 0615 바이버방 두 개를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준서와 바이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 확인을,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두 전화기를 다 확인을 했고, 그 두 전화기에서 이준서 씨가 한 내용에 대해서 0615 바이버에는 나왔고
중간에 바이버로 전화도 시도했지만 전화가 안 된 것까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6333 바이버에서도 이준서와의 바이버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통화가 된 건 6333번으로 통화가 된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안철수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안 대표는 그 문자는 받은 온 사실은 알았지만 내용은 몰랐다면서요. 네. 안 봤다. 네네. 근데 이용주 의원과 통화를 하고 나서 네. 그 뒤에 이유미 씨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안 대표의 휴대폰이 뭐죠? 애플로 돼 있어서 문자가 오면 뭐 이음입니다. 맨 위에 그게 뜬대요. 그래서 아, 이 문자가 왔구나라고 했는데 그냥 안 열어봤대요. 그러고 있다가 다른 일 하다가 이용주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열어봤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안 대표는 그 이유미 씨 문자를 받았을 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처음에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그 얘기가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 대표와 그 진술한 모든 녹취록을 다 뒤져봤습니다만 그런 진술은 없습니다. 네. 그 수신한 부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찾아볼 수 없었다 휴대폰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5월달이면 9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간이 과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뭐 기자분들이 언론인들이 어떤 뭐 더 이걸 더 했어야 되냐 더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검찰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서 씨의 핸드폰이 다 압수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준서 씨가 수신한 내역, 발신한 내역, 문자한 내역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나중에 검찰 과정에서 충분히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은 검찰 조사 나중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대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 나오신 거 없으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검찰이 국민과 당에게 정말 이건 죄송한 일이 발생됐다. 그리고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 진상이 밝혀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한 진상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안 대표가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직접적인 해명은 그거는 안 대표께서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뭐다 아니면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워딩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국민과 당에게 이 사건을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안철수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그 이유미 문자를 처음에 안 열어보고 이용주 의원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럼 열어봤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떤 판단에서 답장이나 통화나 이런 걸 안 하셨다고 진술을 하셨나요? 뭐 굳이 통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용주 의원한테 이게 글쎄요, 뭐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나니까 여쭤보셨어요? 이유미 씨한테 온 답장에 대해서 그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그 문자의 의미를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답장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이 조작 사실을 전화로 듣고 곧바로 이용주 의원께 저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즉시 보고를 해서 당에서 조치를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건의 일종의 당사자가 돼버린 이유미 씨에게 특별히 그 문자에 대해서 안 대표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유미에게 통화를 하지 않으셨냐 이건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석 씨가 3일에 파일을 입수한 다음에 4일에 이제 당 공명성을 주신다는 가서 이용주 의원실에서 증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당에 어떤 사람한테 상의하거나 파일 내용 보여주거나 그런 건 없었다. 이준서 씨의 진술에 가면 5월 1일 날 처음 캡처 그거를 받고 나서 3개 언론사의 기자분과 박지원 대표에게 보냈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자기들 이제 보도 가능성과 이슈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왜냐하면 카톡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걸 보도했을 때 진술을 바꿔버리면 방법이 없으니 그 사람 연락처를 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취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유미한테 전했더니 이유미 씨가 그 사람들 전화번호 직접 제공하는 거 굉장히 꺼린다. 왜냐하면 파스스쿨 졸업해갖고 지금 대기업 다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한테 기자들한테 계속 전화 오면 자기가 이거 증언한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앞으로 회사 못 다닌다. 그러니 그것만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녹취를 다시 제공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하고 상의한 결과 녹취 정도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야, 녹취가 있다고 하면 보도가 된다고 하니 녹취를 한번 할 수 있냐. 그 당사자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이유미한테 전한 거죠. 제가 여쭤본 것은 5월 4일 이용주 원에서 만나기 전에는 관계자가 아니라 기자들하고만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예, 기자하고, 예, 그렇죠. 예, 기자하고만 한 거죠. 당연히 그 내용 가져올 때는 녹취가 이미 음성이 변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변조되기 전에 그대로 원문으로 다 5월 4일 날 가져와서 들었고 5월 3일 날 녹취료를 처음으로 제공받아서 5월 4일 날 시연을 했고 그 소리를 같이 들었는데 그거를 언론에 공개할 때는 반드시 변조를 해달라는 이유미의 요청에 따라서 변조를 했습니다. 5월 8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준서랑 이유미 간의 연락이 따로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 고소고발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연락이 전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준서는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문제를 전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유미가 가서 진술을 정상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김익순이나 그분 매니저 그분 둘이 가서 정상적으로 내가 사실 이런 건 카톡으로 한 거 맞다라고 진술을 해주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는 참고인으로 간단하게 조사받고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유미하고 추가로 상의할 일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김인원 단장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 수사받아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참고인입니까? 근데 김인원 단장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니까 그러면 참고인이냐 피고인이 피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분이 뭔지를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검찰에 그렇게 김인원 단장이 알려줘서 다시 검찰에 물어봤더니 당신이 피의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준사가 아니 내가 왜 피의자냐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대로 갖다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왜 피의자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는 검사님이 정하는 일이고 나는 정할 바가 아니다. 이제 검찰 직원이 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또 그러면 너는 누구한테 전달받아서 이거 한 거냐? 너 말고 누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유미가 나한테 다 전달해서 준 거다. 그래서 이유미 연락처도 알려주고 이유미한테 받은 파일도 다 전달해줬다. 만약에 자기가 이유미하고 공모했다면 자기가 이유미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유미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려줄 수 있겠냐? 자기는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라는 얘기예요. 6일에 민주당에서 당시 파슨스 동기생들을 다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을 말한 사람이 없다라면서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준서나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이 제보자가 누구냐라든지 신원에 대해서 의심을 전혀 안 갖고 그냥 이유미 씨의 제보를 무조건 믿었다. 일단은 그거는 이미 발표가 돼버린 상황이고 5월 6일 날 이미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이미 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다 나가버린 상황이고 선거는 며칠 안 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황에서 다시 검증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명추진단이나 이준서 씨는 그것은 만약에 문제되면 나중에 검찰에 가서 고소고발 사건에서 밝혀지면 될 일이고 밝혀질 때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재산추진단의 해명을 보면 민주당이 동기 중 찾아낸 게 없었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도 확인해봤지만 우리는 A를 말하는데 당신들은 B를 말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자기들도 그러니까 재산추진단에서 따로 확인했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했었는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동기가 아니고 동기라고 주장하셨던 거예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뭐 카톡에서 왔다 갔다 했다든가 그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저한테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 김익순이라는 분은 이제 문준용 씨로 보면 이제 선배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문준용 씨의 동기들을 스크린에 있으니까 아마 공명선거 추진단에서는 김익순은 스크린의 범위에 좀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스크린 다 했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건이 근거가 됐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좀 답을 드리면 어렵고. 네. 5월 8일 날 이준서와 이유미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사실대로 말하면 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바이버로 대화를 나눈 거죠. 갑자기 카톡으로 나누다가 바이버로 왜 전환이 됐는지 그래서 이준서 씨가 얘기했는지 궁금하고 네네, 그 전에도 바이버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로 나눈 적이 있나요? 네, 제가 그 부분도 당연히 조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그 부분 바이버로. 그런데 카톡으로 이유미 씨에게 그 문자가 온 시간이 아마 오전 6시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버로 대화를 시작한 것이 오전 11시인가 됩니다. 그래서 5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준서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카톡으로 하다가 저희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버를 많이 활용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날 오전에 그 11시에 이유미 씨와 그 바이버 대화를 하기 전에 바이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대화하다가 그럼 바이버가 열려 있었겠죠. 열려 있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쭉 통화하다가 갑자기 그 이유미 씨 그 카톡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버에서 이유미가 바이버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유미를 바로 불러갖고 그걸 바이버에서 물어봤다. 그리고 또 만약에 처음부터 이것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바이버로 통화를 둘이 하지 왜 카톡으로 계속 하다가 그것만 바이버로 했겠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는 또 나름 또 설득력 있는 얘기죠. 예, 자기가 꼭 비밀을 유지해야 될 대화였었다면 처음부터 바이버를 했었지 다 노출들 카톡으로 할 이유는 없었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때는 이준서 씨가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5월 8일에는 그래도 조작인 걸 인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바이버로 전환한 건 뭔가 바이버가 카톡보다는 좀 더 이제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이후에나 그 전에나 이유미 씨랑 바이버로 연락을 그 뒤로는 거의 다시 또 바이버로 한 것이 별로 크게 없습니다. 그 전에도 이유미 씨랑 예예예. 예. 그럼 그 즈음에 이준서 씨가 바이버로 다른 사람과 당 사람과 대화한 건 확인을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예. 그 뭐 바이버 캡처판을 보면 그때 이유미가 나갔습니다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바이버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러면 그 전 포로는 바이버로 이유미와 통화를 이준서가 얘기를 나눈 게 없고 딱그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냐? 이거는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 거다 한 거지 이 주고받은 그 등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그 얘기가 나올 때쯤에는 이준서 씨의 핸드폰이 이미 압수가 돼 버려 가지고 제가 바이버 방을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준서 씨가 따로 캡처를 해놓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전달을 받았고 직접 바이버 방을 열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자, 5월 8일 날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또 바이버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그거 말고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검찰에서 다 밝혀지겠죠. 이유미 씨가 안전대표 본인 외에도 뭐 아까 말한 통강 변호사라든지 김동연 대변인 등 당시 수행하던 측근들이랑 연락을 주고받거나 한 것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네,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미 씨가 남동생이랑 대화에서 녹취한 부분이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을 때 보면 2분 몇 초던데 그 내용이 사실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약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거에 그 당시에는 녹취록에 내용 그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쨌든지 남성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그 캡처 화면에 있는 내용과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두 개가 연관이 되면서 대단히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안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25일 날, 그러니까 26일 새벽이죠. 26일 새벽에 그 5명의 이용주 의원 방에서 5명이 모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녹취록도 거짓으로 작성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전까지도 그 공명선거 추진단에 계신 분들은 설마 했답니다. 끝까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이유미가 저렇게 계속 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말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동생이 그럼 녹취록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거 동생하고 짜고 한 겁니다. 얘기하길래 이제 동생 전화번호 그러면 줘봐라. 그래서 동생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해보니 동생이 실제로 그 누나하고 한 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는 단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 이게 정말 조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안 전 대표하고 박 전 대표, 그다음에 이용주와 이준서 씨 이제 대면 조사를 했을 텐데 그때 진술이 좀 서로 간에 불합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고요. 뭐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잘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진술을 주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진술이 나왔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증 작업을 하면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실 거의 크게 뭐 진술이 엇갈리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는 이준서 씨와 5월 2일 날 통화 내용을 전혀 기억 못하고 통화 사실 자체도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아니, 지금은 이제 기억하죠. 지금은 기억하죠. 지금 기억나신다고? 네, 기억했다. 아, 그 받은 것 같다. 예,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화 내용은 예, 받았는데 그쪽에서 이준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대화를 했냐? 그랬더니 여기 바이버방으로 이거 보냈는데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그냥 제보를 보내드렸다고만 얘기해요. 네, 이준서 씨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유정 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렇게 보고는 안 했단 말씀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바이버방에 있는 것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바이버방 들어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 굉장히 바쁜 양반이기 때문에 이준서 씨 입장에서도 바쁜 분의 일정을 고려해서 간단하게 통화를 하지 않았나 뭐 추측을 하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두 분들이 그렇게 다 일치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퍼즐 때 이윤희 씨 구치소 접견이나 시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구치소 접견을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검찰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사단 내에 회의를 한 결과 지금 어쨌든지 저희 당도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또 일부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유미 씨 접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건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유미 씨와 최초에 이유미 씨가 이 거짓이다,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털어놓은 사람이 조성은 저희 당의 청년 비대위원입니다. 네, 조성은 비대위원과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말을 좀 들어주니까 같은 여자로서. 그래서 조성은 비대위원과 제가 많은 조사를 했고, 또 이용주 의원과 만나서 한 얘기, 또 25일날 저녁 때 그 5명이 만나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유미 씨로부터 한 얘기,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이준서 후보가 그 추진단에다가 조작된 자료를 넘길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이유미 씨에게 받았다는 얘기, 이유미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럼 추진단은 이유미라는 사람, 제보자가 이유미라는 걸 언제 알았던 겁니까? 25일날 저녁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25일날 알았고요. 24일날 처음으로 조작된 사실을 알았고, 여기에 이유미가 당사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다른 공명추진단의 단원들은 26일날 이용주 의원 방에서 저녁 때 만날 때 이유미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유미라는 사람을 계속 물어봤어요. 여러 번 물어봤는데, 뭐 김인원 부단장 같은 경우 그 양반 진술에 따르면 10번 정도 물어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준서 씨가 정말 이 얘기하기가 이 제보자의 이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묻는데도 이제 또 최고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몇 번 묻다가 뭐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두 분이서 무슨 썸씽 관계가 있어서 얘기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기가 그랬다. 그러나 이유미 씨 말고 정작 대화록에 나온 그 사람들의 또 인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물어봤다. 그러나 아까 제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용기 있는 결정을 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인적 사항에 노출이 되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또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메일 주소를 갖다. 그리고 이메일도 주면서 언론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 언론사 제가 지금 뭔 얘기했죠? 이메일. 네, 이메일을 갖다 주니까 이메일을 주면서 또 근데 이유미 씨가 이준서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메일을 주면은 또 너무 복잡하니까 많은 기자들한테 다 주면 곤란하니까 언론사 그 대표 중에 2명만 딱 골라서 2명한테만 이메일을 제공하고 대표적으로 그분들한테 서면 인터뷰가 오면 서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는 이거는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준서 최고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미 씨를 굉장히 신뢰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재판 결과 두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이준서 최고위원이랑 이유미 씨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유미 씨가 여러 캠프에서 사실은 일하고 싶었지만 잘 그 해당 캠프들에서 잘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좀 독특한 성격 등등 과거에 또 2012년도에 여러 좀 안 좋게 비춰진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많은 캠프에서 이유미 씨를 좀 배척을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러던 차에 이준서 씨가 2030 청년위원회를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 2030 조직을 만들면서 그러면 이 조직은 기존에 있는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오면 시너지가 적으니 자기는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별도의 조직을 가능하면 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고 있던 차에 이유미가 그 청년위원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옛날에 보니까 이유미가 굉장히 열정적이더라. 왜냐하면 청년위에서 무슨 활동을 할 때 애들까지 자기 애기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올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유미를 데려다가 같이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유미한테 얘기해가지고 2030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력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자주 의논하고 뭐 대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유미 씨가 파슨스 동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준서 씨에게 하게 된 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준서와 박지원 대표랑 통화를 했을 때 확인해 달라고 할 때는 어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좀 보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문준용 관련 뭘 보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육성 파일을 보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위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게 정확한 워딩인가요? 여기 있는 게? 네. 그럼 이 이상 어디 뭐가 있어요? 제가 바이버로 보낸 게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문준용이나 이런 단어를 아예 언급을 안 했다고요? 아니, 바이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이버에 보면 네? 바이버에 보면은 이준서 씨가 박지원 대표에게 보낸 그 바이버를 보면 대화 중 익순, 박미준은 문준용과 함께 파슨스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시면 문준용은 돈을 물쓰듯이 쓰는 것, 고용정보원에도 아빠가 넣어보라고 해서 넣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슈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를 넣고 이 바이버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제가 바이버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확인하신 후 회신 요청 드린다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는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아니라 박 전 대표의 수행비서한테 보낸 문자인 거죠.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 전 대표님이 아마 제 이거를 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박 전 대표님께서 제가 아까 생각해보니 전화를 받은 것 같다는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박 전 대표님이 이거를 적어 이거 누가 적어온 거예요?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요? 보좌관이에요? 박 전 대표님은 뭐 공식적으로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기억이 없다. 내가 발신한 내역에는 안 나오고 이준서 통화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박지원 마치겠습니다. 대표가 네. 아까 그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박지원 대표께서도 뒤늦게나마 이준서 씨와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멘트도 정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했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박 전 대표를 조사하셨잖아요. 예. 조사하셨을 때 조사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아까하고 지금하고 조사했을 때는 그 기억이 당시에 내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기억이 없다. 통화한 사실조차도 기억이 아직까지 없다. 예, 통화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 예. 이준서 그걸로 씨는 했어요.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고 박 전 대표님은 기억이 예. 안 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이준서 전 최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주민기 대변인이